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루소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막 교양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루소 하면은 이제 근대의 뭐 사회 철학이라고 할까, 이쪽에서 아주 또 대단한 사회계약설 할 때 이제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분이시고, 물론 사범대에 진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루소는 이제 교육자로서도 근대의 분이신데 굉장히 컨템퍼러리한, 그리고 미국 독립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로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스며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체계의 밑바탕을 이루는 생각들은 또 루소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토 히로유키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뭐 또 한 큰 그 축입니다. 제가 메이지 유신 얘기 이렇게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메이지 유신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유연성이 있는가 하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 특히 뭐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 호감도는 당연히 이 K컬처가 이제 압도적입니다. 뭐 강대국 사이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먹어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연배 있으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고 전 연령으로 봤을 때 일본, 제가 뭐 언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 뭐 일본, 뭐 대만 다 정치적으로 낙후돼 있다, 대한민국만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거기 참 이상하게 전체주의적인 요소들이 극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아시아의 근데 바로 가토 히로유키 같은 분이, 그런 사람이 이제 메이지 유신에서 서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일본을 세운 그런 주역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루소 선생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루소 개념들이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자연권 설명해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또 일반의지 일반의지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인민재권, 인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투표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명권, 재산권, 투표권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쉽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그 일본에서 이제 화혼양제 여기에서 굉장히 서구적으로 바뀌었고, 제국주의에 올라탔지만은 제국주의에 올라탔기 때문에 호감도가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과 했지만은 이게 변형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중국의 한자문명권에서는 이제 당뇨를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거 받아들일 때도 변형된 귀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일본은. 근데 마찬가지로 난학부터 해가지고, 난학이 이제 네덜란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가장 앞선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현대적인 은행이나 뭐 이런 증권 시장이나 이런 것의 금융 시스템, 그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 놀랍게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거의 다 지금의 모습이 그 지금의 골격을 띠게 됩니다. 근데 거기랑 계속 교류를 했던 게 일본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서구의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루소를 받아들인 게 가토야. 근데 루소를 받아들였다가 루소와 정반대로 왜곡해서 이제 가는 게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토 한 사람을 보면, 루소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게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루소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우선 가토는, 야, 이 루소를 읽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야. 이 보편성, 그리고 힘, 그리고 이제 아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실함, 이런 게 이제 들고 해서 우리가 뭐 요시다 쇼인이나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알지만은, 가토 같은 경우에, 가토가 메이지 유신에서, 메이지 유신 하면서 이제 뭐 이상하게 그 입헌군 주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화정으로 안 나가고 입헌군 주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교육 시스템이니 뭐 군제니 다 바뀌어요. 뭐 법률이니. 그 교육 시스템에서 그때 동경대가 생겨요. 도쿄 대 초대 총장이 바로 가토예요. 그 집안 대대로 문인 집안으로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의 아들 뭐 이렇게 증손자까지 지금 다 문인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문인이야. 근데 그 가토가 볼 때 자연권,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스펜서한테 영향을 더 받아야만 됐겠지. 그렇게밖에 그 흡수를 못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최소한. 그 자연권 같은 것은, 자연권, 일반의지, 주권재민, 이거 좀 제 손에 한번 올려다 볼 수 있게 좀 주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스펜서라고 하는 분은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란다, 사회진화론 얘기하신 분인데, 다윈이 들으면은 버럭 호통을 치실, 다윈은 자연선택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연선택. 근데 이제 약육강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사회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에선 맞지 않느냐. 국제역학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보면은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거는 다윈의 진화론 같은
제대로 된 사이언스가 될 수 없습니다. 긴 호흡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훨씬 더 나은 나라인데,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 전 연령으로 볼 때 거부감 같은, 호감도가 있어. 호감도가. 그리고 뭐라고 하면 트렌디함이 있고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우리나라 문화야. 지금의 문화. 일본 문화가 한때 꽤 퍼져나갔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의 승자가 일본인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답 지금 못한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아 우리나라가 이랬지만, 근데 모든 면에서 지금 훨씬 더 호감도가 높은 어떤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12.3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서구에도 그런 나라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가토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정치체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념, 이런 것들에 깊이 감명을 받고 있지만은, 일본이 이제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할 때는 약육강식이 자기 눈에 보였을 거고, 아주 정면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이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권은 이제 서구에서 얘기가 계속 되던 거긴 하지만, 가장 정치 철학, 사회 철학적으로 잘 다듬어지는 게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루소로 가면 이제 굉장히 잘 다듬어져요. 근데 루소가 볼 때 이 교육관에도 투영이 되어 있는데,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해요. 긍정. 자연 천무인권이 있고, 그리고 자연권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긍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편 가치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들어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르겠어요. 양면성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성향,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성에 대해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을 믿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일반 의지로 이제 표현이 돼서 사회계약 그리고 국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일반 의지는 공공선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퍼블릭 굿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통으로 일반 의지라고 해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 없어.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래도 이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살기 좋아지고 이걸 바란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일반 의지예요. 그런 거 있나 없나, 있으면 한번 손에 한번 딱 보여달라고 이제 가토라면 하겠어.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죠. 양면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더 부각되는 시대나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광기의 시대나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근데 이분이, 자, 제가 서구 철학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고,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분이 신학 공부했던 분입니다. 루소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루소를 싫어했거든요. 실제로 그거 피해서 다니고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루소 같은 분을 싫어해. 늘 루소가 그때 당시에 참 놀랍게도 종교개혁하고 시차가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근대 출발점에서부터 근대 이제 정점으로 향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출발점에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마르틴 루터나 켈빈이 뭐 지빙글리 후스에서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은, 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뭐 교단, 뭐 사제계급이 아니라 성서하고 나하고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그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외침이에요. 너무나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교가 나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서는 신교의 방식대로 해석해야만 되는. 근데 루소는 아니다, 이거랑 나랑 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 사람이야말로 켈빈인 거야. 그러나 교회에선 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은 이미 패권은, 헤게머니는 그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그 신교의 가장 펀더멘탈 자꾸주의 플러스 이제 뭐 성령주의가 됐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루소 같은 사람이 이제 불편한 거죠. 원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분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했어요, 교회에서는. 자, 근데 어쨌든 그 신학 공부하다 말고 이제 철학자가 되셨는데, 롤스 선생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건 제가 말했듯이 퍼블릭 굿을 향한 사람들의 의지야. 그러면 그 전체의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죠, 사실. 퍼블릭 굿을 향한 의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있어. 그리고 가토는 그런 건 없어. 자연권도 없고 추상적인 거 없어. 근데 이 일반 의지에서 이제 인민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민주권은 첫째, 분할될 수 없고, 둘째, 양도될 수 없다. 첫째,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다. 위임하지만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한 전체적인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의 그 토대, 골격의 가장 중심에는 과연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있으면은 손바닥에 한번. 이분은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다양한 국제역학에서 약육강식의
그게 더 부합하는 모습.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약육강식 스펜서의 그 사회진화론 같은 거는 어떤 학문, 이론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다윈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다윈은 너무나 뛰어난 통찰로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약육강식이 아니라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 약육강식이면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랑 비슷한 영장류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약하잖아. 고릴라, 우리랑 그 유전적으로 가까운 애들 중에서 우리보다 약한 애들은 없어요. 일단 우리 중에서 가장 센 타이슨이나 효도르가 가도 고릴라한테 일단 한 방 맞으면은 사망이죠.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의 우리고 걔네들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자연선택에 의한 거예요. 약육강식이 아니라. 근데 일반 의지는 어디서, 이분 뭐 했었다고요? 원래 신학 공부했었어요. 일반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공공선을 향한 그런 마음인데, 그게 뭐에 부합하냐? 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 신이 부여한 의지와 부합하는 거죠. 이분 신학 공부하다 말았으니까는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리고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에는 아주 결정적인 분이시죠.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스며든 분이시라면, 근데 이분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분이 뭔가 신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일반 의지는 쉽게 말하면은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 부여한 그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infallible한 일반 의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무오류성, 이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루소의 일반 의지인 겁니다. 퍼블릭 굿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에 있고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투표권, 위임할 수는 있는 거지만, 더군다나 직접민주주의를 에 대한 주장도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육에서도 이 자연권으로부터 출발되는 여러 가지 원래 본성에 대한 신념,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교육 사상도 이제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떻게 그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을 제대로 발현시켜 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고, 에밀이 이제 그 주작이거든요. 그 주요 저작, 교육학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왜곡된 루소주의자 가토를 통해서
실제로 루소의 추상적인 개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힘을 가진 개념들, 나는 신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 인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람다운, 그리고 설마 인간 사회에서 저런 게 되겠어 싶은, 이를테면은 계엄을 몇 시간 만에 해제해버린 우리나라, 루소가 보면은 봐라, 일반 의지가 있지 않느냐,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않느냐. 아마 지금 계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워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막 어렵게 잡고 이렇게 가야 되네. 엄청 덥습니다.